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야 여기. 아니 이렇게 넓은 데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가 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생명의 숲이 공식 창립은 1998년도 3월에 하긴 했는데 그 준비는 97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IMF 그 금융위기가 온 게 1997년 말이긴 한데 사실 그 경제계에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그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외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시민사회 쪽에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당시에 숲들이 전부 어린 상태고 감벌을 해야 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갖지 않더라도 조그만 지식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숲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기능,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고 엄청난 양이 있으니 숲가꾸기나 감벌 사업을 이 사람이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산림청 쪽 분들하고 이 시민사회 쪽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업 문제와 숲가꾸기 문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김대중 그 정부에서는 그 경제 위기 극복하고 실업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었죠. 이게 전문가들이 학교나 이런 기업 단체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숲의 중요성, 숲가꾸기의 필요성 이런 거를 설명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종의 찾아가는 숲교실 같은 걸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태화산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면서 제 기억에 여기서 1년에 한 5,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종이로 만든 차트 가지고 문국현 대표님이 직접 숲가꾸기 설명도 하시고 산림청장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저희가 많이 했던 게 가족들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교육을 했죠. 꽤 정말 많은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만 했던 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생명의 숲에 저희가 8개, 10개 정도 사업장을 가지고 지역 생명의 숲까지 같이 했으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좀 의미가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아주 뭐 대중요법처럼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숲의 건강성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일시적인 실업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체계줬고요.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런 체계를 빨리 만들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울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조선소가 무너지니까 숲으로 전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제 숲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는 숲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된 거죠. 그게 잘 맞아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때까지의 그 산림 행정에서는 이제 시민 참여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거든요. 그 생명의 숲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산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와 관련된 그 뭐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했죠. 그 당시에 또 도시 숲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었어요. 가로수나 공원 또 산 같은 곳에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하게 하자 그런 제도를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도시 마을숲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 숲운동과 더불어 같이 이 도시 숲운동이 전국적으로 생명의숲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숲곽구이는 산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하고는 우리가 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한 게 학교 숲으로 내려간 거고 도시숲으로 내려가서 그게 도시공원까지 간 거잖아요. 2003년도에 그린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고 훨씬 더 이렇게 저는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공원에서 우리 정원 텃밭 이런 데까지 오잖아요. 숲운동 한 사람들이. 그만큼 시민들 일상에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거를 숲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변화가 생기겠구나. 그 본능 중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거나 이제 없어서 살고 있지만, 전 그런 과정의 결핍이 약간의 그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점점 저는 지나면서 도시의 숲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자연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내의 어떤 기능은 유지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본능적인 자연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도시의 숲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기작이다, 도시의 숲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숲 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내 일상의 한 공간이 도시라는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운동이라는 것도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내 근거리 안에서 숲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 그 속에서 이제 내 일상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시의 숲을 행정이나 또는 이런 그 어떤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생명의숲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숲 운동이 갖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숲은 점점 이게 커져가잖아요. 그게 숲 운동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리이자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운동, 희망이 웃는 운동, 뭐 이런 운동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숲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한국의 생태운동은 굉장히 확장성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여는데 북한에 살려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남쪽에서 생태운동 하시고 숲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 같이 함께 고민해서 북한에 가서 나무 심고 백두대간을 복원하고 그거를 남북한의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도 약간 얘기했지만은 공무원들한테 맡겨놨을 때는 한계성, 관성이랄까 또는 어떤 규정에 얽매여 있는 이런 것 등으로 봐서는 창의적인 것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자기들 이익만 강구를 해서 오히려 숲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영향은 누구한테 미치냐면은 시민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저는 시민들이 내 그냥 풍경, 내 일상의 풍경 같고 배경 같은 공간인 곳이지만 그래도
나의 작은 손길이 같이 들어가면 내 일상의 삶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저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하나의 어떤 그런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여하튼 생명숲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우리 그 도시숲이 됐든 산에 있는 숲이 됐든 우리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숲이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